옛사람 여행, 다산 정약용의 곡산 북방산수기. 다산 정약용은 정조 때 중용되어 여러 방면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1789년에는 한강의 배다리를 준공했고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조 사후 정약용은 청년기에 접했던 소학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 생활을 했으며 이때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방대한 서적을 저술하여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했습니다. 한편 정조는 생전에 정약용을 무척 아꼈지만 천주교를 반대하는 노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약용은 정조를 위해 천주교를 떠났으나 신앙을 버리지 않은 형제들로 인해 계속 의심받았습니다. 하여 정조는 1797년 정약용을 곡산부사로 임명하면서 지적을 쌓으라 배려했고, 정약용은 2년 재직하고 떠난 후에도 칭송받을 만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다음은 정약용이 곡산부사로 있을 때 북방을 시찰하며 돌아본 기행문입니다. 정조 22년 3월 27일 새벽에 길을 떠나서 북창으로 향했다. 이때 따라다니는 마부 등을 모두 물리치고 소규모 악기로 편성된 세악 담당 4사람만 따라오게 했다. 30리를 가서 문성진을 건너고 거만관을 넘었다. 거만관은 평안도 양덕과 함경도 영풍으로 가는 통로인데 그 사이에는 좁은 길들이 있었어 대체로 북쪽에서 곡산부로 오는 사람은 모두 이 거만관을 지나게 되니 참으로 요충지다. 그 성에는 다문이 몇 개 있는데 제대로 붙어있는 문짝이 드물었다. 다문은 화살이나 돌멩이를 막는 문을 이르는 말이다. 강 위의 여러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30리를 가서 광현을 넘자니 고개가 험준하여 말을 버리고 걸어가는데 두 다리가 불편하고 아팠다. 이때 위를 보니 절벽과 같은 험한 곳에서 황소 2마리가 위아래로 서서 화전을 갈고 있는데 진실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10리를 더 가서 흐렵촌에 있는 북창에 도달했다. 마을 뒤에는 커다란 산이 우뚝 솟아 있어 초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고 봉우리들이 빽빽하게 솟았는데 이름을 물어보니 없다고 한다. 식량을 방출하고 10리쯤 가서 날외교에 이르니 다리 옆에 조그만 배 2척이 길 떠날 채비를 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저녁 노을이 석벽에 아른거렸는데 붉고 푸른 빛이 온갖 모양을 지었다. 강변 모래 언덕에는 향기로운 풀이 비단처럼 깔려있고 거기에서 송아지가 뛰어놀고 있었으니 이는 완연한 강촌 풍경이었다. 배를 탄 후 음악을 들으며 여울에서 배를 몰아가니 빠르기가 화살 같았다. 여울을 지나니 깊은 연못이 나왔는데 푸른 절벽과 보랏빛 돌이 거꾸로 물에 비치고 바위 한 구석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산새들이 서로 나는데 어린 새끼들이 다투어 주둥이를 벌렸고 비둘기는 울면서 화답했다. 바야흐로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때였다. 초목에 어린 잎이 막 돋아나서 빛이 짙은 것은 초록이고 옅은 것은 노랑이었다. 연못 물빛은 짙은 흑색이거나 맑은 녹색이었다. 물가에는 대체로 흰 자갈과 깨끗한 모래가 있었다. 어떤 곳은 물살이 세고 어떤 곳은 연못이 되어 배가 빨리 달리기도 하고 혹은 천천히 떠가기도 했는데 봉우리들이 가려서 안 보이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여 그 경치가 가지가지로 기묘했다. 한창 배가 신속히 달릴 때는 봉우리가 병풍처럼 쭉 늘어서 있던 모양이 순식간에 뾰족한 머리와 예리한 뿔로 바뀌어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는 듯했으며 다시 한 바퀴 돌아가면 뾰족한 머리와 예리한 뿔이 또 바뀌어 구름이 높고 안개가 거치듯 도로 병풍처럼 되어버린다. 이러한 경치는 마치 연수를 보는 듯 변화무쌍하여 정말로 기이한 절경이었다. 연수는 땅에 있는 나무가 하늘에 걸려있는 신기루를 이르는 말이다. 10리를 가서 동쪽으로 맑고 푸른 기운을 띠고 있는 녹다란 여러 봉우리가 보이기에 물으니 이 산은 아미산이고 그 아래는 미산촌이라 한다. 서쪽으로 강 언덕이 평평하게 펴지고
인가 수십 채가 있기에 물으니 석병촌이라 한다. 그 마을에 사는 김성진이 술 한 병과 자잘한 물고기 10여 마리를 가지고 왔다. 예의는 없었지만 뜻이 진실했으므로 그것을 받았다. 또 십리를 가니 큰 여울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파탄이라고 한다. 물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배가 곧장 거꾸러질 듯 내닫는데 흰 물결이 번갈아 배 안으로 튀어들어와 옷과 띠가 모두 젖었으나 마음은 즐거웠다. 거센 물살을 지나자 물결이 다시 잔잔해졌으며 강 언덕은 평평하게 퍼졌는데 버드나무 그늘에서 불어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나를 기다렸다. 그 마을 이름을 물으니 송현촌이라 했다. 마을 맞은편에는 평평한 언덕이 사람 팔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그 위에는 우거진 숲과 쭉쭉 뻗은 가로수가 있었는데 역시 보기 좋았다. 오리를 더 가서 동창에 이르렀는데 바로 생황천이다. 이 마을터는 평평하고 넓었으며 시야가 널찍하게 탁 트여서 송현보다 나았다. 이날은 동창에서 묵었다. 28일 일찍 일어나 식량을 방출하고 저녁 늦게 앞 시내에 배를 띄웠다. 동쪽을 바라보니 두 산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이름을 물어보니 다른 산이라고 한다. 그 산은 돌이 높이 솟았고 맑은 산 기운과 밝은 햇빛이 서려 있었다. 봉우리 앞에 절벽은 몇 위쯤 뻗쳐 있었고 높이도 1000길이나 됐다. 절벽 위에는 옛 성터가 있는데 사방의 문은 모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성문이다. 산 아래에는 물이 흘러나와서 강과 합쳐진다. 그 북쪽에는 조음동이 있으니 우계 성원이 난을 피했던 곳이며 지금은 장양천 또는 생황천이라고 한다. 서쪽 맞은편 언덕에는 기이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이름은 강서남 혹은 반모감이라 한다. 그 서쪽에 있는 붉은빛 석벽 이름은 휴유암이다. 바위 북쪽에는 골짜기가 평평하며 그 안은 오류동이다. 이것 또한 우계가 일찍이 머물러 살던 곳이라고 한다. 마을 동남쪽에는 큰 산이 있는데 꽤 험준했다. 이름은 오륜산이다. 몇 여울을 지나서 흔히들 알가지라고 부르는 아륜령 아래에 배를 대었다. 그곳은 사면으로 산들이 빙 둘러 있고 아래는 맑은 연못이 있으므로 연한 녹색이 물에 비치니 마치 비단 같았다. 이곳에서 악기를 서서히 연주하니 산골짜기가 서로 울렸다. 연못에는 돌산 대여섯 개가 있는데 높이는 한 길쯤 되고 넓이는 많으면 100여 명, 적어도 수십여 명이 앉을만 했다. 푸른 산봉우리와 붉은 절벽이 웅장한 기세로 강 한복판을 억누른 듯 보였으며 맞은편 언덕의 맑은 모래도 매우 희어서 보기 좋았다. 배사공에게는 밥을 지으라 하고 조그만 배에 악기를 싣게 하고 섬 사이를 뚫고 갔다. 그 사이는 겨우 배가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악기 소리가 길고 간드러지게 나니 강변 돌길에서 식량을 지고 가던 사람은 시계를 벗어놓고 바위에 골터 앉아서 구경하고 산꼭대기에서 화전을 갈던 사람도 호미를 놓고서 다리를 쭉 펴고 앉아 구경했다. 이 또한 나의 기쁨을 넉넉하게 더해 주었다. 배가 한 번 돌아 방향을 바꾸자 양쪽 바위가 언덕을 끼고 서로 마주 서 있어 완연하게 골짜기에 문을 이루었다. 높이는 100여 길쯤 되어 보였다. 동쪽은 아룰령이고 서쪽 후월대는 내가 지은 이름이다. 가까질은 절벽처럼 서 있는 후월대 길이는 수백 보에 달하고 꼭대기에는 수백 명이 앉을 만하다. 그곳의 소나무 10여 그루는 모두 기이하고 우뚝하게 빼어난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 마을의 불어들이 대나무 피리를 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한번 타니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져 참으로 아름다운 천상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소나무 사이에 무덤이 있기에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사람들이 장사 지낸 지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고을 백성들이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물을 따라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노라니 즐거워서 돌아가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한참 뒤에 석양볕이 배에 가득했고
서늘한 바람이 서서히 불었다.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서쪽에 뾰족한 봉우리가 보이기에 물어보니 적성령이라고 한다. 아래는 무남천인데 그 북쪽에는 양쪽 언덕이 마주 서서 문처럼 보였다. 무남천 앞 보리밭 규모는 101은 이래야 다 갈 수 있는 면적이었고 논도 평평하고 넓어서 마치 양주의 미음 들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 서쪽은 이른바 양지명미라는 곳이고 그 동쪽에 음지명미가 있다. 그것은 지세가 양지명미에 비해 조금 낮고 또한 평탄하여 즐길 만하다. 동쪽에는 매우 높은 돌산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름이 없었다. 강언덕에는 수양보들이 수백 그루 있고 수양보들 너머에는 맑은 모래와 흰 자갈밭이다. 남쪽에는 오연이 있는데 거대한 봉우리가 그 물줄기의 출입구를 막았다. 대체로 이 음지와 양지의 명미는 사방으로 주위가 각기 10여리나 되는데 탁 트여서 기후가 알맞고 땅이 비옥하다. 산을 등지고 냇물을 지니고 있으니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뗄나무를 할 만하다. 살기 좋은 땅이다. 북쪽에는 경치 뛰어난 하담이 있고 남쪽에는 기이한 오연이 있으니 참으로 사대부가 거처할 만한 곳이다. 내가 일찍이 한강에서부터 물결을 거슬러 단양까지 가서 남쪽으로는 낙동강 촉성루에서 놀았고 서남쪽으로는 백마강에서 놀았으며 다시 서쪽으로 임진강과 병난도를 모두 구경했으니 그 사이에 이름난 동산이나 경치 좋은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지금 하나하나 그때 기억을 더듬어 봤으나 어느 올림도 이곳 음양의 명미와 짝이 될 만한 곳은 없었다. 나는 배 안에서 두 마을의 노인들을 불러 명명하기를 양지는 지전천이라 부르고 음지는 유랑천이라 부르라고 했다. 조금 지나서 오연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가을에 놀았던 곳이지만 다시 보니 더욱 기이했다. 산봉우리가 12개인데 높은 것은 1000길이나 되고 낮은 것은 100길쯤 되며 그 형상이 하나같이 한양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들이 말하는 매우 기이한 괴석과 같았다. 가장 높고 큰 봉우리는 강물 가운데 서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강가를 둘러싸서 벽을 이루었다. 연못 빛깔은 오칠처럼 순흑색이어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비록 봄날의 대낮이라도 이곳에 오면 음산하고 서늘해 오래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배회하며 얼마쯤 있다가 물 흐르는 대로 배를 놓아 이것을 지나는데 여울 물살이 급하여 순식간에 10여리를 왔다. 문성진에 이르러 마탄 앞에서 하선하니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강가의 시골집에서 자는데 문성첨사가 최창규라는 사람을 시켜 술을 가지고 와서 맞았다. 29일 날씨가 맑았다. 나는 마침병이 심하여 서창으로 가지 못하고 일찍 길을 떠나 관하로 돌아왔다.